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제4장 직업안정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362페이지입니다. 자, 직업안정법은 어찌 보면 직업상담사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중요하기도 하고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목적,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직업안정법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정부와 민간 부분이 협력해서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한다. 첫 번째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해서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한다면, 두 번째는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 안정을 도모한다, 이런 뜻이고요. 세 번째는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한다. 세 번째는 거의 도덕 교과서적인 얘기고요. 자, 이 법에서도 균등처우 부분이 나옵니다. 그 고용정책 기본법에도 나왔었죠. 자, 이 법에서는 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 소개, 직업 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균등처우 부분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 직업안정기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직업소개소 같은 직업소개소가 아니라 고용센터 같은 경우가 이제 직업안정기관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고용센터를 지칭하면 될 것 같고요. 요즘은 이제 고용복지센터라 그래가지고 고용센터와 여러 가지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복지 업무를 한데 묶어서 시행하는 그러한 기관들이 생기는데, 그런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직업소개,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해주는 것, 이게 직업소개다. 그 다음에 직업지도. 지도라는 용어를 우린 잘 안 쓰는데, 아직까지도 북한에서는 좀 많이 쓰는 게 어떤 사람이 나와서 현장에 가서 무슨 지도를 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러면 그게 뭐냐면 모르는 것을 알려주거나 그것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든가 이런 것들이 지도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직업지도는 뭐예요? 직업을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직업을 갖고 싶은데 어떤 걸 가져야 될지 모른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에 이런 직업도 있고 너한테 맞는 직업은 이거고 등등등 알려주는 그러한 업무들을 직업지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하려는 사람이 그 능력과 소질에 알맞은 직업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 적성 검사나 직업 정보를 제공하거나 직업 상담, 실습 권유 또는 조언, 그 밖에 직업에 관한 지도를 말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무료 직업 소개서, 말 그대로 돈을 받지 않고 직업 소개하는 것을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이라고 하고, 유료 직업 소개 사업, 말 그대로 돈을 받고 직업 소개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모집,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 이게 모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근로자 공급사업, 공급 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 사업은 제외한다. 사실 내용적으로는 비슷해요. 그래서 모집 기관, 그 다음에 사용 기관, 그 다음에 근로자, 이렇게 있다면 이 근로자를 누군가가 모집해서 본인들이 직접 쓰지 않고 이걸 사용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줘서 여기서 이 근로자를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이 이 근로자에 대해서 지시, 명령하는 거죠.
이렇게 소속은 이쪽인데 일은 여기서 하는 뭐 이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근로자 공급 사업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근로자를 모집해서 항운회사나 항만회사에 근로자를 공급을 시켜줘요. 그러면 항만 근로자죠. 항만 근로자. 이건 항운 노조죠. 지금 근로자 공급 사업은 노동조합만 하게 돼 있어요. 국내에선. 그러다 보니까 항운 노조만이 유일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휘 명령을 해서 항만 근로자를 일을 시키는 거죠. 이게 근로자 공급 사업인데, 자, 근로자 파견 사업도 비슷합니다. 근로자 파견 사업도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가 모집하는 거에 응시해서 여기 들어가면 여기서는 사용 사업주에게 보내서 사용 사업주가 이 파견 근로자를 지휘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일을 시키는 거죠. 내용은 비슷한데 이게 법도 다르고 이게 근로자 공급 사업을 허가하는 거는 직업안정법이고 근로자 파견 사업을 관련된 거는 파견법이고 그 다음에 근로자 공급 사업은 이렇게 노동조합만 하게 돼 있는데 근로자 파견 사업은 일반 사업주가 할 수 있게 돼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다릅니다.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할 때는 근로자 파견 사업은 제외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직업 정보 제공 사업. 여러분들 그 잡코리아, 사람인 혹은 뭐 가로수, 교차로 이런 데 보면 직업 정보를 알려주고 있죠. 그게 직업 정보 제공 사업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 서비스.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 정보를 제공하거나 직업 소개, 직업 지도 또는 직업 능력 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여기서 말했던 고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합친 것을 고용 서비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부의 업무는 어떤 것들을 해줘야 되느냐. 그래서 첫 번째는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는 업무라든가 구인자나 구직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을 소개하는 업무.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직업 소개 업무 하죠. 고용센터에서도 하죠. 그죠? 그 대신 국내 직업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국외 직업도 소개한다. 해외에서 이런 직업 뽑고 있으니까 갈 사람들은 가세요라고 해서 정보도 알려는 국외 직업 소개도 해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구직자에 대한 직업 지도 업무, 고용 정보를 수집, 정리, 제공하는 업무, 구직자에 대한 직업 훈련이나 재취업을 지원하는 업무, 그 다음에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자라든가 직업 정보 제공 사업을 하는 자라든가 근로자 모집 사업이라든가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나 감독에 관한 업무도 국가가 해야 된다는 거죠. 정부가. 그 다음에 위탁 가능 기관에서 지금 위에서 얘기했던 이러한 모든 일들을 정부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민간에게 위탁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은 어떤 기관들이냐?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자이거나 혹은 직업 정보 제공 사업을 하는 자이거나 혹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할 수 있는 기관. 그래서 사업주 단체라든가 근로자 단체 또는 각각의 연합체. 그래서 경총이나 전경련 혹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이런 데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위탁받아서. 그 다음에 각급 학교에 따른 법에 따른 학교. 그 다음에 비영리 기관 중에서 노동부 장관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해 주는 기관 이런 데서도 위탁받아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위탁을 줄 때는 그 위탁받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냥 하겠어요? 아니죠. 사업비를 주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위탁 비용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거죠. 그 위탁 비용은 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에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에 따라 일반 회계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 회계라는 것은요. 정부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 예산이거나
고용보험 기금에서 그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지원 대상 사업의 종류, 내용, 수준, 방법 등을 미리 공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원 대상 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수탁받아 실시하는 자는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노동부 장관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서 지원 대상자의 그 실시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정부에서 많은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사업을 다 못하니까 일부를 민간 위탁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민간 위탁. 그러면 민간 위탁을 수행하는 기관은 수탁자가 되는 거죠. 수탁자. 그죠? 여기서 볼 때 민간 위탁 준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그 수탁자를 선정할 때 정부에서 이 어떤 기관이 니네가 해 하고 선정할 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혼자 하지 않고 공동으로 실시할 때는 공동 실시자 등이 고용 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을 받았는지, 우수기관 인증 받으면 가점을 부여해줘요. 그래서 선정되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그 다음에 공동 실시자 등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그런 기관은 선정하지 잘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결격 사유가 해당하는지,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아예 선정 대상자에서 빼버립니다. 예, 그렇게 이게 플러스 요인이든 마이너스 요인이든 이런 것들을 그 선정할 때 좀 감안해서 선정해줘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의 국내 직업 소개 업무 및 민간 직업 상담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 입장에서는 직업 소개를 할 때 구직자와 구인자 사이에 직업을 소개하거나 이럴 때 국내에서도 할 수 있지만 국외에서 사람들 뽑는다 해가지고 국외로 내보내는 그것도 소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자체는 이게 안 돼요. 지자체는 국내 직업 소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지자체, 뭐 시청이나 군청 혹은 구청 이런 데 가면 일자리 지원센터가 있죠. 그곳에 가면 국내 관련된 국내 사업장이 있는 데만 직업 소개를 하지, 외국에 미국 혹은 일본 이런 데 직업 소개할 테니까 거기 가서 취업하실래요? 이런 건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내 직업 소개도 하고, 그 다음에 민간 직업 상담원도 둬요. 이게 공무원이 아닌 민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이런 민간 직업 상담원으로서 가서 일을 하시죠. 자, 그래서 좀 보면 양가로 1번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국내에서만 직업 지도가 가능하다는 거, 직업 지도 혹은 직업 소개만 가능하다는 거, 국외는 안 된다라는 거고, 2번은 민간 직업 상담원이에요. 2번. 자, 2번 민간직업 상담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업안정기관의 직업 소개, 직업 지도 및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 상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이 조항 때문에, 이 법률에 나와 있는 이 조항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중에 지자체나 혹은 그 고용센터 같은데 계약직 직업 상담원으로 취업할 때 이 조항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직업 상담원, 상담사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지자체나 이런 고용센터 같은데 직업 상담원으로 취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 중에서, 그럼 어떤 기관들이 되겠어요? 민간 기관들 중에서 주로 이제 그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라든가, 그죠? 사람인, 뭐 잡코리아, 뭐 등등등등등. 그 다음에 직업 소개 사업자. 이게 유료가 됐든 무료가 됐든 어떤 직업 소개하는 기관. 그 다음에 근로자 공급사업 등등등등 해서 이런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 중에서 구직자의 취업률도 높여 주면서
취업률도 높여주고 또 구직자의 어떤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지원 시책을 핀다든가 이런 것들 해서 국가에서 보니까 고용 서비스를 너무 잘해주고 있어. 야, 너네는 참 우수한 기관이야 라고 인정해주고 싶은 기관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기관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게 고용 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입니다. 아시겠죠? 자, 노동부 장관은 4의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가 뭐였어요? 363페이지 정부의 업무였던 거죠. 그 정부의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4의 2라고 했으니까 위탁 가능 기관이었죠. 정부 서비스를 정부의 업무를 위탁 가능했던 기관들. 그래서 유무료 직업 소개 사업자나 직업 정보 제공 사업자, 그다음에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뭐 기관들이었던 거죠. 그런 자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인자, 구직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직업 소개, 취업 정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구인자나 구직자에 대한 고용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고용 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고용 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업무는 정부에서 직접 하지 않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두는데 그 위탁기관이 한국고용정보원, 기타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인데 현재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그러한 우수 고용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그러니까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부 장관은 그러한 고용 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은 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사업을 위탁받고자 할 때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수기관으로 고용 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자가 어떤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당할 수 있다. 그럼 취소당할 수 있는 경우는 뭐냐? 첫 번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사업 실적이 없다든가, 또한 고용 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 기준이라든가 인증 방법, 재인증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그러한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인적 요건이라든가 시설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처음에 인증받았을 때는 있었는데 나중에 없어졌다든가, 그럼 이제 인증 기준이 충족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 등등. 그 다음에 우수기관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고요. 재인증 받을 수 있고 재인증 받기 위해서는 만료 60일 전까지 노동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는 그 직업안정법 제1장 총칙에 관한 부분들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직업안정법을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데, 1절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용어에 대한 것들을 좀 유념히 봐셔야 될 것 같아요. 용어에 대한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절 직업안정기관이 하는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직업지도나 직업알선 이런 부분들을 봤다면, 자, 앞으로 이제 지금은 직업안정기관이 고용센터라 그랬죠.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는 직업지도나 직업지도 혹은 직업소개 이런 부분들을 보겠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통칙 담당 직원의 전문성 확보. 정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등 전문성 확보에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노동부 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업지도나 소개 등을 담당할 직업지도관을 지명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업지도관을 설정할 수도 있다라는, 지명할 수도. 그 다음에 직업지도관에 관련된 것들은 노동부 장관이 정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등의 협력. 그래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할 때 이러한 지자체장의 업무 협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럴 때 첫 번째가 구인자 또는 구직자의 신원 증명이나 그 밖에 조회에 관한 회답이라든가 구인 구직에 관한 중개 또는 공보, 이렇게 관에서 내보내는 그런 소식 같은 것들이 중개 혹은
공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뭐 시청이나 구청 같은 데가 오면 이렇게 시청 앞에 이렇게 공고판에 붙여놓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러한 형태를 통해서 정보를 알리는 방법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업 소개. 예, 구인의 신청이라든가 구직의 신청에 들어왔을 때 직업을 소개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인자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구인을 신청하는 거죠. 고용센터에. 그 다음에 구직자 입장에서는 고용센터에 가서 구직을 등록하는 거죠. 구직. 그럴 때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거부. 구인 신청할 때는 구직 신청할 때 이건 난 못 해주겠어 라고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구인의 신청 때는 구인 신청 내용이 법령을 위반했어. 그럴 때 법령 위반. 두 번째는 구인 신청의 내용 중 임금이나 근로조건, 그 밖의 근로조건이, 근로시간, 근로조건이 통상적인 근로조건에 비해서 현저하게 부적당할 때,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부적당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인 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할 때, 구인 조건. 얼마 줄 것이며 뭐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해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구인자가 신청 당시 금기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였어요. 체불사업주. 예, 이거 새로 생긴 겁니다. 체불사업주였어요. 그러면 너는 임금 체불하는 놈이 무슨 사람을 구해? 그 있는 사람들 임금이나 제대로 줘.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난 거부할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은 구직의 신청 때도 마찬가지로 구직도 직업안정기관에 정한 구직 신청을 수리를 거부해서는 안 되는데 다만 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할 때 여기도 법령을 위반했어. 예를 들어서 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야. 근데 가서 구직 신청하려고 한다. 그럼 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돼. 너는 구직 신청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거부할 수 있다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구인 신청과 구직 신청의 유효기간. 자, 회사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신청을 했는데 그게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유효한 거냐. 유효기간이. 그래서 구인의 유효기간은 2개월 이내예요. 15일 이상 2개월 이내. 그러니까 한 번 구직 신청해 놓으면 2달까지는 굳이 안 해도 그게 유효하게 먹혀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구직의 경우는 국내와 국외로 구분되는데 국내의 경우는 3개월, 국외의 경우는 6개월까지는 한번 구직 등록해 놓으면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내가 새롭게 등록 안 해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한 서류들은 1년간 보관해줘야 된다. 고용센터에서는 이러한 구직 신청, 구인 신청한 것에 대해서 1년간 보관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근로조건의 명시. 구인자가 당연히 구인자가 고용센터에 우리 사람 구합니다 할 때는 근로조건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직업소개 원칙은 말 그대로 이것들은 뭐 읽어보시면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소개하고 적합한 구직자 소개하고 그 다음에 통근할 수 있는 지역의 직업을 소개하고 이런 걸 뭐 직업 정보론에서도 배웠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직업 소개 절차. 이러한 직업 소개할 때 절차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절차. 고용센터 입장에서 직업을 소개할 때 첫 번째는 기초사항을 확인해줘라. 예를 들어서 구직을 신청한다 그러면 뭐 지금 실직이에요? 아니면 지금 다니고 있나요? 뭐 다니고 있는데 신청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죠. 여기는 A 고용 뭐 예를 들어서 수원 고용센터인데 뭐 저기 경남에 계신 분이 수원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거기다가 구직 등록해도 되나요? 그러면 선생님 그 경남에도 그 고용센터가 있으니까 그 고용센터 찾아가세요. 뭐 이런 식의 기초사항을 첫 번째 확인해주고 물론 구인도 마찬가지겠죠. 두 번째는 그것들이 맞다면 신청을 수리해주라는 거죠.
접수를 정식으로 받아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상담을 해야 되겠죠. 구직자든 구인자든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을 원하는지 혹은 어떤 직장을 원하는지 그럼 좀 더 상세한 것들을 상담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상담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알선을 해주는 거죠. 알선. 회사에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구직자 입장에서는 회계사를 소개시켜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알선이니까. 그 다음은 취업이 됐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죠. 채용 여부를 확인해 줘라. 이렇게 5가지의 직업 소개 절차가 있다. 이거는 순서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올 때 직업 소개 절차를 올바르게 기술하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적지 않고 요 핵심적인 부분만 적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재를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직업 소개할 때 준수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직업 정보론에도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직업 지도. 직업 지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직업을 잘 모르거나 혹은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잘 모르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알려주거나 혹은 그 사람이 잘 맞을 수 있는 직업을 뭐 찾게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직업 지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직업 지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주로 368페이지 중간에 있는 것처럼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 그죠? 처음에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 잘 모르잖아요, 직업에 대해서,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애가 있는 사람, 신체나 정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 세 번째, 그 밖에 취업을 위하여 특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이 직업 지도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탈북 이탈 주민,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이라든가 혹은 뭐 외국에서 결혼 때문에 이민 오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한국의 직업에 대해서. 그러면 직업 지도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369페이지 우측에 있는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학교장의 협력은 고용센터에서 관내 학교를 찾아가서 직업과 관련된 소개도 좀 해주고 직업 지도도 해주고 직업 정보도 알려주고 여러한 그런 것들을 좀 협조를 통해서 관내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직업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줘라 뭐 이런 뜻인 거죠. 그 다음에 고용정보 제공. 그래서 고용센터에서 고용정보 제공해 주고 있죠. 그래 단순히 뭐 어떤 구인과 구직에 대한 정보 외에도 여러 가지 구직자나 구인자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도 조사해서 제공해 줘라. 그게 이제 박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집 제공해야 할 고용정보에는 경제 및 산업 동향이라든가 노동시장, 고용 실업 동향,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직업에 관한 정보, 채용 승진 등 고용 관리에 관한 정보,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 관한 정보, 고용 관련 각종 지원이나 보조 제도, 구인 구직에 관한 정보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그러한 구직자나 구인자에게 제공해 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구인과 구직의 개척이란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구직 개척이다 그러면 구직은 뭐예요? 구직은 직업을 구하고자 등록하는 게 구직이잖아요. 그럴 때 자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강남 고용센터라고 봅시다. 강남 고용센터야. 강남 고용센터인데 거기에 관내에 한 실업자가 예를 들어서 실업자가 5만 명이라고 통계청에서 나왔어요. 근데 강남 고용센터에 와서 구직 등록한 사람은 2만 명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 3만 명은 지금 구직 등록을 안 하고 본인 스스로 하거나 아예 포기하거나 이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강남 고용센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채용 박람회라든가 혹은 뭐 전철역 같은 데 가지고 뭐 구직 등록 그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펼쳤을 때 이 강남 고용센터에 속해 있는 관내 실업자 중에서 이 나머지 3만 명 중에서 지나가다가 봤어요, 이걸. 이런 행사를 하는구나. 저 직업 구해야 되는데 여기 구직 등록하면 나중에 직업 소개시켜 주나요? 그렇게 이제 하면 구직 등록할 거 아니에요. 해준다 그러면. 그죠? 그러면 나머지 3만 명의 남아있던 사람들을 구직 등록을 시킬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3만 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1,000명, 2,000명 요 정도가 등록할 수도 있겠죠. 이 나머지 또한 뭐 2만 몇천 명은 또 안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우리 고용센터에 와서 등록한 사람 2만 명인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 1,000명이든 2,000명이든 또 등록한 거잖아요. 이러한 행사들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게 구직개척입니다. 구직개척. 반대로 구인개척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구인개척. 강남고용센터에 똑같이 있어요. 근데 관내에 기업체가 만 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5,000개만 강남고용센터에 와가지고 구직 등록을 해요. 그럼 나머지 5,000개는 자기네가 알아서 뽑거나 뭐 자코리아나 이런 데만 올렸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남고용센터에서 나머지 이 구직 등록 안 한 나머지 5,000개 업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서 자, 당신네가 왜 어떻게 뽑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구직 등록 안 하고 뽑더라. 다음부터는 우리한테 구직 등록 시켜주면 좀 더 좋은 사람들을 신속하게 보내주겠다. 사람 뽑는 게 쉽게 해주겠다. 우리한테 구직 등록을 좀 해다오. 이렇게 해서 이 5,000개 중에서 예를 들어 3,000개가 또 등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활동들을 하는 게 구인개척입니다.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그러한 활동들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구직 개척을 해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게.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에서는 주로 이제 그 직업안정법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는 직업 소개, 직업 알선 부분들을 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